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프라이어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법이고, 사실 지금 앞으로 나왔던 세 가지 어프로치 중에서 가장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트랜스퍼 러닝, 퓨샷 러닝 이런 개념들이 다 프라이어 모델 기반 학습, 메타러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프라이어 모델 기반 학습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메타 피처, 그다음에 메타 피처 매뉴얼리 디파인이 되었든 아니면 모델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졌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했지만 그걸 평가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 5가지 정도 예시가 있고 그랬는데, 사실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접근이죠. 분명히 과거의 익스피리언스, 프라이어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성능도 나왔지만 옵티멀 모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옵티멀 모델을 그 자체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이 러닝 프롬 프라이어 모델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어프로치가 있고요. 사실 4가지의 어프로치라기보다는 다양한 어프로치가 존재하는데, 크게 4분류로 묶자면 트랜스퍼 러닝, 그 다음에 러닝 테크닉 자체를 대체하는 방법, 퓨샷 러닝,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 러닝 이외에 현재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 굉장히 핫하고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개념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어떤 TJ 태스크, 비슷한 태스크 TJ에 대해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 LT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LT를 스타트 포인트로 삼아서 새로운 LNU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태스크 TJ가 태스크 TNew와 굉장히 유사한 혹은 도움이 되는 그런 태스크여야 하고요. 지금까지의 메타러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그 모델 그 자체를 이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디카프라는 이런 모델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설명을 제가 같이 들고 왔는데요. 그 ILS VRC 2010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 397이라고 하는 또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디카프라는 하는 이 모델이 ILS VRC 2012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분류 모델이죠. 그 어떤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선 397이라는 처음 보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분류를 해봐라 라고 데이터를 주고, 그 분류된 데이터를 그 벡터를 2차원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외부에 있는 사람의 데이터, 사람이 아니죠. 그 외부에 있는 맨메이드, 즉 그 인공물에 대한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이쪽에 모여 있고, 그다음에 중립 데이터가 여기 그냥 여기저기 퍼져 있고, 여기 위쪽에 살짝 모여 있고,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데이터가 초록색으로 있고, 그 인도어 실내에 대한 이미지가 이쪽 아래쪽에 뭉쳐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ILS VRC 2012 데이터는 이러한 분류 기준을 가지고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학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적으로 약간 이것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류 모델, 이미지 분류 모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면 그 안에서 메타러닝을 통해서 어떤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메타러닝 기반으로 학습된 이 LT라고 하는 모델은 어떤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든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분류 기준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너럴한 그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자연어 처리에서 거의 뭐 현대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기초가 될 수 있는 버트 같은 것들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프리트레이닝 모델이라고 이름이 붙어서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여기 위에 조그맣게 보이시는 마스크드 LM이라고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만 이 마스크드 LM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저희가 풀고자 하는 여기 MNLI, NER, 스쿼드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similar 태스크가 되고요.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된 모델 L1을 버트라고 하고 이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가지고 조금만 더 학습을 하면은 마치 웜 스타팅처럼요. 조금만 더 학습을 하면은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어 데이터처럼 데이터셋 수 자체가 좀 적은 경우, 난이도에 비해서 데이터셋 수가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 현재는 트랜스퍼런이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다지 잘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 자체를 메타러닝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연구가 보면은 90년대부터 연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즉 90년대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의 지금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하강법이 처음 만들어질 즈음에 경사하강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메타러닝을 활용해서 파라미터를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이 경사하강법 그 미분된 결과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옵티마이저와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이런 투트랙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 기반 내부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법을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90년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그림으로 설명된 모델이 없어서 제가 2016년도 최신 모델을 들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저가 메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메타 모델은 옵티마이지, 즉 베이스 러너라고 하거든요. 이 베이스 러너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그 학습 결과 로스를 기반으로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이 되지만 옵티마이지, 즉 실제로 그 분류를 해야 되는 모델은 이 옵티마이저가 제공하는 어떤 특정한 수치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옵티마이지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지만 옵티마이저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전반에 관한 어떤 그런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머신러닝 자체를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 메타 컨트롤러죠. 메타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태스크가 주어지더라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더 나은 어떤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법을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아직 뭐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러닝 투 런이라는 그 메타 러닝의 가장 기본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게 메타 러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까 90년대부터 쭉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2017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뉴럴 아키텍처 서치,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리뷰를 할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분야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제 뭐 그레디언트 기반의 그 파라미터,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하는 메소드 같은 곳에서 다트 이런 모델들이 거의 이와 유사하게 뭐 LSTM은 아니지만요.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은 이 옵티마이저로 학습을 시키는 이런 어프로치들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또 각광을 받아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퓨샷 러닝입니다. 퓨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기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K샷 N웨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K샷, 즉 이미지가 K개가 있고 N웨이, 클래스가 N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K가 굉장히 크다면 사실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 데이터랑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 K가 굉장히 작습니다. 클래스는 거의 뭐 한 100개, 1000개 이렇게 주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사진은 뭐 10장, 10장도 많고 5장, 3장, 심지어 원샷 러닝이라고 원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클래스별로 사진을 한 장만 주고 그걸 분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 더 나아가서 제로샷, 아예 그냥 이미지를 안 주고 분류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들까지도 사용이 되는 것이 이 퓨샷 러닝 프로블럼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메타러닝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발표 제일 처음에 한번 보셨던 새와 개를 구별하는 사진 이미지 2개를 드렸죠. 클래스는 2개였고요. 투샷, 투웨이, 퓨샷 러닝이고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전 기술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퓨샷 러닝 역시 메타러닝이 이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인데 첫째로 프로토타입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데이터셋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포함되는 이미지를 인베딩을 해서 그 인베딩은 당연히 메타러닝으로 학습을 해야겠죠. 그 인베딩을 하고 그 인베딩된 결과의 중심점을 찾아서 이걸 기반으로 어떤 그 분류 모델을 학습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이 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분류를 수행하는 이런 방법을 하고 그 인베딩 같은 것들이 다 메타러닝, 프라이어 익스피리언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둘째는 마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5,000번 이상 인용된 페이퍼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퓨샷 러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퓨샷 러닝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태스크가 3가지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1, 2, 3 이렇게 3가지가 존재를 하고 이 3가지 퓨샷 러닝을 풀기 위해 3가지 퓨샷 러닝은 다 똑같은 데이터셋에서 분류 모델을 좀 특이하게 그 중에 일부를 끄집어내서 정의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뭐 한 수십 개 정도 클래스만 분류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머지 수천 개의 클래스가 버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메타러닝을 통해서 각각의 태스크에 최적화된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발생하는 그 그레디언트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각각의 테스트들에 모두 적용 가능한 제너럴한 어프로치를 계속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퓨샷 러닝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조금만 더 학습을 하면은 마치 아까 웜 스타팅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메타러닝을 통해서 웜 스타팅의 그 기초만 찾아내면은 그 이후는 이제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빠르게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그 비욘드 슈퍼바이스드 러닝, 즉 이제 지도학습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첫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바이런먼트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이 인바이런먼트를 비슷한 인바이런먼트를 여러 개를 세팅을 해놓고 그 여러 개의 인바이런먼트에서 어떤 메타러닝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너 루프라고 해서 하나의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 그 인바이런먼트를 잘 풀어주는 에이전트를 찾아내고, 그런데 이렇게 찾은 에이전트는 그 이 인바이런먼트 내에서 너무 그쪽에 스페시픽한 편향된 어떤 에이전트가 나와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에이전트가 나온다면 다양한 인바이런먼트를 가지고 아우터 루프를 돌면서 에이전트에게 계속 신호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걷기 시뮬레이션이다. 그럼 걷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바이런먼트를 세팅해 놓고 그걸 테스트를 하면은 어떤 특정 인바이런먼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버그라든지 치트 플레이 같은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너럴한 걷기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머신러닝이 데이터 수가 적을 때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다가 어떤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들고 와서 이 데이터가 라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사진이나 들고 와서 개나 고양이를 분류해라는 태스크를 받았는데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모델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 모델에 대해서 이 모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고 마킹을 해서 주면은 다시 모델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러다가 또 애매한 사진이 있으면은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인지 모르겠다, 분류해달라, 분류를 해주면 그걸 또 학습을 하고, 퓨샷 러닝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과 모델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액티브하게 모델이 학습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메타러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베이스 러너가 존재를 하고요. 베이스 러너는 모델이 이제 애매하다 싶은 데이터를 이제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베이스 러너 모델이 있고, 메타 러너는 그 안에서 데이터의 특성만 보고 이미 이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인지 안 좋은 데이터인지, 분류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분류가 필요 없는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메타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프로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액티브 러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성능을 향상시킨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density estimation, 밀도 추정, 데이터셋을 인베딩을 했을 때 그 인베딩의 밀도를 추정하는 어프로치라던가 그런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